7월 셋째 주 주간지수 일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주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S&P 500은 장막판으로 갈수록 하락 전환하면서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1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죠. 말 그대로 향후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올라갈 거다. 소비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되면 또 이 연준이 예상했던 이 피벗이 좀 미뤄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또 시장에 나왔죠. 그러니까 어차피 패드워치야 시간대별로 바뀌는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또 하나 탁 튀었죠. 기분 나쁘게. 그래서 연준이 이제 올해 과연 7월 이후에 어떠한 이 금리에 대한 스탠스를 보여줄 것이냐.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금 올해 2회 이상 금리 인상한다는 전문가들이 거의 뭐 10%도 안 됩니다. 전망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7월달 마지막 금리 인상으로 이제 금리 동결, 그리고 내년에는 시간에 맞춰서 좀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단기적으로 그동안 또 많이 올랐고, 사실 연중 최고치잖아요. 뭐 15개월 내 최고치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익 매도 물량이 조금 나왔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사실은 뭐 좋은 말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이러한 뭐 노이즈를 우리가 뭐 크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좀 우려하고 있지만 우려 속에 기대가 되고 있는, 예전에 한참 나왔었잖아요. 2022년도쯤에 이제 배드 뉴스 이제 굿 뉴스.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발표하는 경제지표마다 엉망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17일날 이제 2분기 GDP 발표하는데 정말 궁금해요. 어느 정도 전망치가 나올 것인지 정말 궁금하기 때문에 GDP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뭐 LPR이죠. 금리 인하라든가 지급 준비율, 중앙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현재 노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에 좀 기대하는 무역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중국이 불황에 빠지면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중국에 빠지면은 아시아 증시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동남아가 지금 여행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없다 그러죠. 그래서 동남아에 여행을 가는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아시아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이 망한다 하더라도 너무 막 망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나라가 약간 뭐 중국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무역 국가들을 좀 만든 다음에 서서히 망해야 됩니다. 서서히 망해야지 된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한국은행 이재용 총재가, 이창용 총재죠. 이창용 총재가 당분간 금리 인하 없다라고 또다시 목을 박았습니다. 한 3번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정부 유관부서 담당자 중에 제일 믿음이 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잘 맞춥니다. 현재 전망을. 전망을 제일 잘 맞추고 있어요. 사실 이전에 한 3, 4월 달인가요? 그때도 금리나 이제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막 이야기가 나올 때 이창용 총재가 미국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언제든지 단행할 수 있다. 아직은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때 금리 인하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지 않나. 좀 칭찬할 거는 칭찬해야 된다. 굉장히 똑똑한 늘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똑똑한 양반입니다. 이 양반이. 똑똑하신 분,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주말 동안에 사실 뭐 지금 워낙에 날씨 때문에 좀 폭우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안타까운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기술적으로, 사실 이런 거는 좀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갑자기 정상회담, 말 그대로 좀 전쟁하는 국가에 나라가 총수가 간 거죠. 우리나라로 그 대통령 중에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근처도 지금 폭격이 날아오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런 것들이 뭐 시장에서는 호주로 받을 수 있겠지만은 뭐 전체적인 뭐 대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대통령과 만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뜯기지 말고 인도적 지원, 뭐 지뢰 제거 장비라든가 뭐 방탄복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그거 해주고, 그리고 뭐 사료 비료 좀 지원해주고. 우리나라 쌀 많잖아요. 쌀 안 먹나 우크라이나가? 아무튼 좀 인도적 지원을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위주로 좀 지원한다면은,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휴전 국가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50년 60년 전에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잖아요. 사실 글로벌 국가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도움 받은 건 사실상 없지만 너무 많은 국가에 도움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베푸는 거는 나쁘지 않다. 절대적으로 나쁘지 않다. 역사는 돌고 돕니다. 우리나라도 또 언젠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기술적으로 하시는 거는 좀 그렇다.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오늘 뭐 전체적인 상승 테마가 사실은 지금 반도체죠. 반도체 이슈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그래도 1위는 역시나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지금 뭐 여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왜 한 거냐? 저도 의구심이 듭니다. 이거 왜 했냐? 특히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네, 전환사채 바로 발행했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무튼 네, 그래서 지금 이 신규 상장 종목이 거의 딱 코인 시장이 돼버렸다. 지금 하루 만에 지금 40%에서 400%, 60%에서 400%까지 이 가격 이 상승 제한폭을 상향시켰잖아요. 이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 거면은 지금 아예 그냥 다 풀 거면은 미국처럼 상한 제도를 없애야죠. 우리나라도. 이거 해서 가장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관이잖아요. 네, 이거 왜 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상해. 네, 공매도는 입 꾹 다물고 있고 뭐 정말 이상합니다. 네,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에게 절대 이득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네,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네, 이 정도까지. 자, 그리고 이 반도체 업종들은 저는 많이 저한테도 물어보는데, 제가 예전에 반도체 관련돼서 안 좋게 얘기했다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때는 솔직히 안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감산한다고 막 그러고, 그때 뭐 이재용 그 회장님도 뭐 정신 못 차리고 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제가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부터 정신 차리셨죠. 정신 차려서 많이 올랐는데, CT에서 지난주에 이미 삼성전자 투자 의견을 10만 원으로 상향했어요. 10만 원. 아마 지금 외국계 그룹 중에서는 CT가 처음으로 시작될 건데 10만 원입니다. 목표가를. 네, 상향 조정했다는 거는 이 다른 증권사도 목표가를 계속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물론 반도체가 막 삼성전자는 워낙에 무거운 주식이니까 막 크게 이제 오르진 않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업종들은 당분간 좋을 수밖에 없고. 자, 여러분들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저희가 이 광쌤의 영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올라가고 반도체가 과연 어떠한 산업인지 이런 것들 좀 공부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물론 압니다. 잠 오는 거 이겨내야죠. 그래도. 자, 아무튼 그래서 뭐 시가총액 테마가 반도체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점들, 이런 것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재밌는 게 상승률이 크지 않죠. 막 지금 한미 반도체랑 뭐 이수페타시스랑 뭐 동훈한테 맨날 신고가 랠리 가잖아요. 근데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근데 HBM 반도체를 담당하는 업종들이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지금 테마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급이 이제 파생되고 있는 거죠. 네, HBM에서 이제 뭐 전공정, 후공정, 이제 뭐 제조, 그리고 뭐 PCB 관련해서, 그리고 반도체 검사 장비 다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PCB 관련된 장비주들 네, 좀 관심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쪽으로 이번 주는 많이 올랐죠. PCB 테마주들이. 그래서 PCB 관련 테마주들도 올랐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테마, 저는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 테마, 전 자비스를 좀 밀고 있는데, 네, 좀 체크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스, 코리아 서킷 PCB 테마죠. 네, 크게 올랐고, 태성 PCB입니다. 뭐 STI, ISC 이렇게 HBM 반도체 관련 테마주들이 크게 올랐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반도체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는 그 굉장히 많은 이 공모 이슈가 있습니다. 공모 신규 상장 이슈가 있는데, 우선 월요일부터 흑해 공모를 협정 만료 기간이 있고요. 만료 기간이 있고, 버넥트, ALT 그리고 파러스 아이바이오가 공모 청약을 합니다. 네, 그래서 모기가 있네요. 그래서 공모 청약을 하고요. 지금 제 눈앞에 있어서 잡아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하고 화요일 날은 뭐 큰 이슈 없이 뭐 STO 관련, 요새 뭐 증권형 토큰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확실하진 않아요. 내용들이 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그 제도가 너무 빡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 알트코인이 막 오르다가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해 버리니까 지금 뭐 확 줄어버렸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규제가 너무 많으면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원래 모든 산업에. 그래서 STO도 원래는 이제 증권형 토큰 한다고 이제 뭐 이제 조각 투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증권사만 할 수 있고 증권사는 5대 거래소만 할 수 있다 하니까 이게 또 확 열기가 확 줄어버렸죠. 그래서 뭐 규제 제도는 있는 건 좋은데 제도와 규제는 다른 거잖아요. 제도가 조금 보편적으로 되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법안을 좀 강하게 만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수요일에는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사상 최대 차량 인도가 나왔는데 이제 다시는 깎아서 팔았잖아요. 할인해서 팔았기 때문에 이제 월가에서는 이거 전망이 좀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건 전부 다 공매도 매도 리포트를 동반한 그런 언론사라고 봅니다. 네, 실적이 안 좋아도 올라가야 되고 좋으면 더 올라가야 되는 게 테슬라예요. 테슬라는 사실은 호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지 않나 이 정도까지 생각이 되고 센서뷰가 신규 상장하는데 요새 특징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공모가가 다 희망밴드 상단 초과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모 가격을 조정하고 나서 그냥 이 종목이 좋든 안 좋든 이 회사가 돈을 벌든 안 벌든 무조건 그냥 공모에 목을 내버립니다. 상장하면 60에서 400%까지 갈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도 네, 이 공모에 대한 그냥 원래는 공모가로 인해서 이 종목에 대한 어느 정도 시장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데 이제 평가가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 네,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20일날 네, 중국의 대출의 금리 과연 17일날 이 발표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중요하다. 그리고 대출 우대금리 막 내릴 건지 뭐 지준율이라든가 다른 부동산 부양책이 나올 것인지 그게 또 중요하다. 자 와이렛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정 공모가가 상단 초과했죠. 네 지금은 그냥 다 오릅니다. 예, 신규 상장 종목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다. 자 금요일은 미국 옵션 만기 그리고 중복입니다. 네 지난주 뭐 당 못 먹으신 분들 먹어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걸그룹 관련된 이슈들 엔터 관련 테마주도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오죠. 지금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부산에 이사 온 지 한 달 됐는데, 뭐, 집 밖에 나가는 적이 없어요. 회사가 이제 집이라서. 집 밖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비 많이 오고 하면은 그냥 집에 계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네, 그래서, 네, 좀 조심해야 된다. 항상 여러분들과 저는 오래 주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사고 나신 분들은 정말,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네, 저는 또 내일 장전 시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